최영 기자, 이번 사건은 불륜인데 불륜의 상대 대상이 다 경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뭐 40이고요. 네. 부부예요. 그냥 평범한 그 경찰 부부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 부부인데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살고 있는데 네. 남편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갔다가 근무 시간이어서 일을 하러 나갔는데 잠깐 집에 뭔가 놓고 온 게 생각난 거예요. 업무 자료가 집에 있는 걸 놓고 온 게 생각나서 이제 낮이었는데 근무 시간이었는데 보통 때였으면 집에 갈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네. 그날 이제 그 업무 자료를 챙기러 집에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뭔가 안방에서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안방 문을 열었는데 네. 정말 이제 봐서는 안 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아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안방 침대에 바로 옆에 그 아내와 불륜나?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목격을 하고 이제 경찰서에 진정을 제출을 했고요. 네. 예,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뭐 빠르면 내일도 열릴 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다님 변호사, 이 불륜이라는 것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형사적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형사상 간통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형사상 간통죄를 물을 수 없을 뿐이지 민사상으로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형사상으로 이제 더 이상 뭐 간통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느냐. 그 징계는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죠. 네. 경찰인데 지금 앞서서 최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 두 사람의 성관계가 목격된 그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물론 저 비경사, 여성인 비경사 같은 경우에는 비번인 날이었지만 A 경위 같은 경우는 남성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었고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징계 사유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불륜 같은 경우에 형사상 처벌은 아니지만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의 징계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요. 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근무 시간을 이탈한 것, 두 번째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가 가능하고 그 징계와 관련되어서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내일 정도쯤에 징계의 결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경찰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가정사잖아요. 저희가 그쪽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된 건 맞죠. 경찰치는 그거는 이제 해당 경찰서에서 정하는 문제라 가지고요. 근무 시간이지 않습니까? 무단이서 그런 걸로 근무 결약이니까요.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죠. 근무 시간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탄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이 법적으로는 처벌을 안 받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제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죠. 당연히 참고인 조사는 해야 안 되겠어요. 뭐 법적으로 따지면 참고인처럼 진술은 받아야 되니까요. 뭐 전화로 하든 뭐 실제로 받든 당연히 하긴 해야 됩니다. 이미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거든요. 이제 여름 때쯤에 났던 걸 알고 있는데 부부 관계니까요. 개인적 해결이 잘 되면은 제일 좋죠. 저희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고. 저희가 사파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남편이 이거를 그러니까 체증하다시피 찍었다는 얘기죠, 실제.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받았을 만한 상황인데 네. 자신의 안방에서 자신이 항상 잠을 청하던 침대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랐을 법한데 뭐 이걸 침착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게요. 자신의 네. 휴대전화를 꺼내서 증거로,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로 남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리에서 이 남성, 44살 그 아내의 동료에게 진술을 받아냅니다. 아, 그 자리에서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다. 그러니까는 만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사이였대요. 올해 1월, 지난해죠. 지난해 1월부터 만남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 발견된 당시가 7월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만났다라는 것까지 진술을 그 자리에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혼 소송의 증거로 이제 그걸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성에 대해서는 이제 주거 침입으로 네. 또 별도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에 진정을 접수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7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원래 같은 부서였는데 부서만 좀 나누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여름에 일어난 일이 지금 와가지고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이에서는
경찰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적극적으로 뭔가 진정을 하거나 좀 징계를 내려달라라는 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지 네. 이제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도 굉장히 오래 받았다고 하고요. 이제 그러다가 남편이 안 되겠다, 계속 이제 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때부터 이제 11월에 이혼 네.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문제를 좀 수면 위로 끌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1월에 얼마 전에 경찰서에 정식으로 진정서, 징계위를 소집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을 하면서 이게 예.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서 언론에까지 알려지게 된 상황이고요. 예. 이 남편이 이제 나이가 39살인데, 글쎄요, 경찰, 이게 근무 이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징계가 중요할 것 같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그 품위 손상 이런 걸 하고 징계를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뭐 징계 수위까지야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저 사건에 관련된 세 사람 모두가 경찰이라는 그 자체가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크게 손상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접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해 다른 건도 저는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경찰들 간의 불륜 사건이 왜 이 경찰들 간의 불륜 사건이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경찰들 간에 그 야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네. 기본적으로 경찰 숫자가 많아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흥분하지 않고 차근히 증거를 채집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런 경찰은 저런 사건, 불륜 사건을 많이 접했을 수 있거든요. 네. 많이 접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저런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동화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저 사건에 3명 다 경찰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찰의 문제가 된다. 어떤 예. 체면 손상에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징계도 그에 맞춰서 좀 강한 수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체증을 뭐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남편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을 바로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경찰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 기관에 바로 알리지 못하고 또 이혼 소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과 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자녀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부 사이를 좀 극복하려는 시도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극복이 되지 않아서 참다 이제 11월에 돼서야 이제 신고를 하고 이혼 소송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당시에 이제 뭐 이런 충격 때문에 받은 충격 때문에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또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우울증까지 걸렸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그것도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그 선배 그 경찰관에 의한 이런 불륜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더욱더 충격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뭐 이혼을 하게 되고 지금 주거 침입으로 이 불륜남을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든 죄를 좀 묻고 싶은 심정인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부부잖아요. 네. 아내와 남편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주거권자는 아내와 남편의 공동입니다. 그렇죠. 공동집인데 물론 저 아내는 집에 들어오라고 했죠. 아내의 집으로. 그래서 둘이 그 안에서 불륜을 저지른 거지만 우리나라 판례에서 불륜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설사 아내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남편은 당연히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거권자인 남편의 동의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예요. 아, 그리고 판례가 경찰분이니까 있군요. 네. 당연히 그 판례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진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의 수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약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냥 두 가지 품위유지라든지 근무지 이탈이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강한 징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고소를 함께 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감봉 정도의 이제 징계가 내려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근무지 이탈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도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근무지를 착각해가지고 근무 시간과 근무지를 착각해가지고 근무지 이탈하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약한 처벌 수위가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예 고의적으로 그리고 더더욱 품위를 손상할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감봉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다음 사건은요. 이혼 소송 중이었나요? 근데 아이를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으로 아버지가 그냥 데려와 버렸어요, 무난으로. 예, 그렇습니다. 친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 법원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약취. 약취 예.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사건이거든요. 친아버지인데 예. 2002년에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은 대학 교수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없는 중산층의 가정이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데 이제 불화가 좀 생겼고요. 2009년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미국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미국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임시로 엄마에게 줍니다. 엄마한테. 예, 그러니까 아빠는 정해진 면회 날짜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미국 법원이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한 건데 2009년 11월에 남편이 면회날 아이들을 만납니다. 예. 아이들이 6살, 4살이었거든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아빠가 면회만 하고 돌려보낸 게 아니라 한국행 비행기를 태워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랑 여권이랑 다 준비해 놓고 예. 데려온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아이 2명을 데리고 입국을 아예 합니다. 예. 입국을 했는데 아내가 당연히 아이를 찾았겠죠. 그랬는데 계속 이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는 신고를 다시 했겠죠. 남편이 데려갔으니까. 네. 신고를 했는데 이게 그래도 친아버지니까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가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되게 반신반의했는데 법원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을 해서 1심에서 네. 실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아버지에게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2심에서는 선고유예, 대법원에서도 선고유예를 내는데 선고유예라는 거는 봐주는 거잖아요. 예, 선고유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선고는 해요. 네. 근데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선고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감옥에 안 가 있고 밖에서 그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감옥에 안 가게 되는데 집행을 안 하게 되는 건데요. 선고에도 똑같은 거예요. 선고를 해요. 일정 기간의 유예를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전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미한 범죄일 때 법원이 내리는 건데요. 지금 저 사안에서 굉장히 경미한 범죄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미성년자 약취죄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거의 확립된 판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남아에 있는 국적의 엄마가 아이를 데려갔을 때 그걸 미성년자 약취죄로 본 판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면서 누가 데리고 살아야겠다라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네. 근데 그 결정에 따른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반해서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특히 이 경우는 해외에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약취죄가 되는데 유죄는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법원이 자세히 봤더니 아버지가 이 아이의 예를 들면 양육 환경을 더 나쁘게 한다거나 아이에게 더 나쁜 환경을 끼쳐준 게 아니라 부정해. 내가 이 아이를 혹시 이렇게 하면 못 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왜냐하면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를 못 보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데려온 거니까 경미한 범죄로 보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겁니다. 부성애 때문에 그런 행동이다. 예. 저는 그런데 법원 판결이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부성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참작해서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모성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심각하게 모성애가 침해당한 거거든요. 두 기본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부성애만 인정을 해가지고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의문이 드는 것이 만약에 접근금지 명령을 한국 법원에 내서 내렸을 때도 저렇게 선고유예를 내렸을 것이냐. 예.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접근금지 명령을 미국 법원이 내렸고 예. 그건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아이들을 일단 한국으로 데려와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미국 법원의 그 판결을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요. 예. 예. 가정폭력에 전력이 있는 사람을 부성애로 봤다는 거는 조금 맞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이혼 소송 중에 한 달에 면접 교섭권이 딱 2번만 인정하고 몇 시간만 인정되는데 너무 이제 아이하고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부모가 그냥 계속 내가 데리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보내지 않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없고 전부 다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선고유예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판결의 특수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재판부에서는 부성애를 강조를 했는데 부성애 말고 아마 미국과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좀 특성이 감안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하고 그러한 것들이 극복이 되지 않아서 참다 이제 11월에 돼서야 이제 신고를 하고 이혼 소송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당시에 이제 뭐 이런 받은 충격 때문에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또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우울증까지 걸렸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그것도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그 선배 그 경찰관에 의한 이런 불륜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더 충격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혼을 하게 되고 지금 주거 침입으로 이 불륜남을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든 죄를 좀 묻고 싶은 심정인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부부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주거권자는 아내와 남편의 공동입니다. 그렇죠. 공동집인데 물론 저 아내는 집에 들어오라고 했죠. 아내의 집으로. 그래서 둘이 그 안에서 불륜을 저지른 거지만 우리나라 판례에서 불륜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설사 아내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남편은 당연히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거권자인 남편의 동의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리고 경찰분이니까 당연히 그 판례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진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의 수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약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냥 두 가지 품위유지라든지 근무지 이탈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강한 징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고소를 함께 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감봉 정도의 이제 징계가 내려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근무지 이탈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도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근무지를 착각해가지고 근무 시간과 근무지를 착각해가지고 근무지 이탈하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약한 처벌 수위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예 고의적으로 그리고 더더욱 더 품위를 손상할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감봉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사건은요. 이혼 소송 중이었나요? 근데 아이를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으로 아버지가 그냥 데려와 버렸어요. 무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친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법원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약취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사건이거든요. 친아버지인데 2002년에 이 부부가 결의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지 이제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도 굉장히 오래 받았다고 하고요. 이제 그러다가 남편이 안 되겠다, 계속 이제 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때부터 이제 11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문제를 좀 수면 위로 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얼마 전에 경찰서에 정식으로 징계위를 소집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서 언론에까지 알려지게 된 상황이고요. 이 남편이 이제 나이가 39살인데 글쎄요. 경찰 이게 근무 이탈은 제가 생각해도 징계가 중요할 것 같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그 품위 손상 이런 걸 하고 징계를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징계 수위까지야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저 사건에 관련된 세 사람 모두가 경찰이라는 그 자체가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크게 손상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접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해 다른 건도 저는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들 간의 불륜 사건이 왜 이 경찰들 간의 불륜 사건이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경찰들 간에 그 야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경찰 숫자가 많아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흥분하지 않고 차근히 증거를 채집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저런 경찰은 저런 사건, 불륜 사건을 많이 접했을 수 있거든요. 많이 접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저런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동화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저 사건에 3명 다 경찰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찰의 문제가 된다. 어떤 예. 체면 손상에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징계도 그에 맞춰서 좀 강한 수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체증을 뭐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남편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을 바로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경찰,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 기관에 바로 알리지 못하고 또 이혼 소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과 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자녀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부 사이를 좀 극복하려는 시도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은 대학 교수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없는 중산층의 가정이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데 이제 불화가 좀 생겼고요. 2009년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미국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미국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임시로 엄마에게 줍니다. 엄마한테. 예, 그러니까 아빠는 정해진 면회 날짜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미국 법원이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한 건데 2009년 11월에 남편이 면회날 아이들을 만납니다. 예. 아이들이 6살, 4살이었거든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아빠가 면회만 하고 돌려보낸 게 아니라 한국행 비행기를 태워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랑 여권이랑 다 준비해 놓고 예. 데려온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아이 2명을 데리고 입국을 아예 합니다. 예. 입국을 했는데 아내가 당연히 아이를 찾았겠죠. 그랬는데 계속 이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는 신고를 다시 했겠죠. 남편이 데려갔으니까. 네. 신고를 했는데 이게 그래도 친아버지니까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가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되게 반신반의했는데 법원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을 해서 1심에서 예. 실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아버지에게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2심에서는 선고유예, 대법원에서도 선고유예를 내는데 선고유예라는 거는 봐주는 거잖아요. 예, 선고유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선고는 해요. 네. 근데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선고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감옥에 안 가 있고 밖에서 그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감옥에 안 가게 되는, 집행을 안 하게 되는 건데요. 선고에도 똑같은 거예요. 선고를 해요. 일정 기간의 유예를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전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미한 범죄일 때 법원이 내리는 건데요. 지금 저 사안에서 굉장히 경미한 범죄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미성년자 약취죄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거의 확립된 판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남아에 있는 국적의 엄마가 아이를 데려갔을 때 그걸 미성년자 약취죄로 본 판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면서 누가 데리고 살아야겠다라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최영 기자, 이번 사건은 불륜인데 불륜의 상대 대상이 다 경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뭐 40이고요. 네. 부부예요. 그냥 평범한 그 경찰 부부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 부부인데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살고 있는데 네. 남편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갔다가 근무 시간이어서 일을 하러 나갔는데 잠깐 집에 뭔가 놓고 온 게 생각난 거예요. 업무 자료가 집에 있는 걸 놓고 온 게 생각나서 이제 낮이었는데 근무 시간이었는데 보통 때였으면 집에 갈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네. 그날 이제 그 업무 자료를 챙기러 집에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뭔가 안방에서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안방 문을 열었는데 네. 정말 이제 봐서는 안 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아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안방 침대에 바로 옆에 그 아내와 불륜나?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목격을 하고 이제 경찰서에 진정을 제출을 했고요. 네. 예,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뭐 빠르면 내일도 열릴 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다빈 변호사, 이 불륜이라는 것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형사적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형사상 간통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형사상 간통죄를 물을 수 없을 뿐이지 민사상으로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형사상으로 이제 더 이상 뭐 간통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느냐. 그 징계는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죠. 네. 경찰인데 지금 앞서서 최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 두 사람의 성관계가 목격된 그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물론 저 비경사, 여성인 비경사 같은 경우에는 비번인 날이었지만 A 경위 같은 경우는 남성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었고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징계 사유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불륜 같은 경우에 형사상 처벌은 아니지만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의 징계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요. 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근무 시간을 이탈한 것, 두 번째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가 가능하고 그 징계와 관련되어서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내일 정도쯤에 징계의 결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지금 경찰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가 정사잖아요. 저희가 그쪽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된 건 맞죠. 경찰치는 그거는 이제 해당 경찰서에서 정하는 문제라 가지고요. 근무 시간이지 않습니까? 무단이서 그런 걸로 근무 결약이니까요.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죠. 근무 시간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탄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이 법적으로는 처벌을 안 받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죠. 당연히 참고인 조사는 해야 안 되겠어요. 뭐 법적으로 따지면 참고인처럼 진술은 받아야 되니까요. 뭐 전화로 하든 뭐 실제로 받든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미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여름 때쯤에 났던 걸 알고 있는데 부부 관계니까요. 개인적 해결이 잘 되면은 제일 좋죠. 저희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고. 저희가 사파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남편이 이거를 그러니까 체증하다시피 찍었다는 얘기죠, 실제.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받았을 만한 상황인데 네. 자신의 안방에서 자신이 항상 잠을 청하던 침대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랐을 법한데 뭐 이거 침착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게요. 자신의 네. 휴대전화를 꺼내서 증거로,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로 남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리에서 이 남성, 44살 그 아내의 동료에게 진술을 받아냅니다. 아, 그 자리에서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다. 그러니까는 만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사이였대요. 올해 1월, 지난해죠. 지난해 1월부터 만남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 발견된 당시가 7월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만났다라는 것까지 진술을 그 자리에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혼 소송의 증거로 이제 그걸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성에 대해서는 이제 주거 침입으로 예. 또 별도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에 진정을 접수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7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원래 같은 부서였는데 부서만 좀 나누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여름에 일어난 일이 지금 와가지고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이에서는 경찰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적극적으로 뭔가 진정을 하거나 좀 징계를 내려달라라는 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어떻게